과연 식유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도움이 되는 꽃의 정체는 무엇일까? 베일에 쌓인 꽃을 찾아 해남까지 찾아간 제작진. 그리고 그곳에서 한창 밭일에 몰두하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버님! 무언가에 푹 빠져 묵묵부답인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아버님 혹시 여기 해남에 오면 네. 변비에 좋다는 여름꽃이 있다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변비에 좋은 여름꽃이요? 여기 뭐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좀처럼 꽃은 보이지 않는 상황. 그 꽃이 어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얼핏 보기엔 마치 연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아티초크의 꽃 봉오리예요. 변비를 완화해주는 여름꽃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아티초크. 지중해가 원산지인 아티초크는 온화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최근엔 우리나라 남부 해안 지방과 제주도 등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겐 다소 낯선 이름인 아티초크. 하지만 유럽에선 아티초크를 우리의 무나 양파처럼 사용할 정도로 대중적인 식재료라고 한다. 그런데 식용으로 쓰이는 꽃들의 경우 대부분 활짝 핀 꽃을 사용하는 반면, 아티초크의 경우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를 수확해 먹는다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아티초크는 꽃봉오리가 딱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약간 벌어질라 말라 할 때 그때 수확하는 거예요. 벌어졌다 하면 그건 제일 좋은 아티초크가 아니에요. 가운데에 이게 초크라는 솜털이 있어요. 이 솜털이 점점 커지니까 대부분 솜털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딱딱해져요. 경화가 돼서 이제 먹을 수가 없죠. 이러한 이유로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의 지름이 10에서 15cm 정도일 때가 가장 수확하기에 적당하다는 아티초크. 그렇다면 아티초크가 변비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티초크는 한 송이당 열량이 25kcal밖에 되지 않고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전혀 없으며 100g당 사과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5.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이렇게 아티초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에 유익한 활성균을 만들어내고 변비를 완화시킵니다. 또한 장내 유독물질을 흡착해서 대장암을 예방하고 체내에 있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장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장의 기력을 올려주는 아티초크로 장 건강을 되찾은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광주시. 올해 나이 54살의 박미출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지방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너무 늦었다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대수롭지 않게 병원을 찾았었다는 박미출 씨. 대장 내시경 결과 대장암인데요. 90일 이상 생존하실 가능성이 15% 미만입니다. 제가 90일밖에 못 산다고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다? 가족들 생각, 부모님 생각, 한마디로 하늘이 노랬습니다. 검사 결과 예고 없이 찾아온 대장암 진단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다고 한다. 결국 대장의 25cm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는 박미출 씨. 수술 후 6년이 지났지만 그의 몸에는 여전히 그날의 수술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박미출 씨는 왜 암이 심각하게 진행될 때까지 전혀 대장암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 한 6개월 사이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해서 한 10kg 이상 빠졌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면 색깔이 초콜릿 색깔처럼 까맣게 나왔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장 뇌출혈이 있으면 변이 까맣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대변의 색깔이 다르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는 것. 또한 대장암 진단을 받기 전 그에게 찾아온 증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변비였다. 변비가 비교적 자주 있었는데, 내가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예사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몸에서 어떤 대장암의 징후를 보낸 신호였던 것 같은데, 그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변비가 대장암을 알리는 신호였다?
변비가 심하면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변비에 의해서 대변이 장내에 오래 머물 경우 대변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대장 점막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져서 대장암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본 마스시마 병원 대장학문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 중 약 70%가 S결장과 직장에서 암이 발견됐는데 이곳은 주로 변이 머무는 곳임을 감안할 때 변비가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박미출 씨 또한 대장암 수술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식습관부터 개선했다고 한다. 채식 위주로 식습관을 많이 바꾸고 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작년 6월에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박미출 씨. 3개월 시한부 선고에서 작년 7월 말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그의 장 건강에 도움을 준 아티초크. 수술 후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좋다는 것을 먹던 중에 지인을 통해서 아티초크를 먹고 나서 속이 많이 편안해졌고 화장실 가는 게 좀 힘들었는데 변이 부드러워져서 화장실 가는 게 편해져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가 대장암 수술 이후 꾸준히 즐겨 먹었다는 아티초크. 아티초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프락토올리고당은 장내 유독 물질을 흡착해서 배설하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미생물 생명과학 저널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해 배변 활동을 돕는 프락토올리고당이 장관 면역 기능의 향상 및 대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박미출 씨는 아티초크를 어떤 방법으로 즐겨 먹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아티초크가 생소하니까 일반화되어 있는 요리 방법도 없고 해서 농장에 재배하는 농장에 물어보기도 하고 요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기도 하고 해서 가장 손쉽게 자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삶아서 먹는 방법이라 삶아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장의 기력을 북돋아주는 아티초크 먹는 방법 첫 번째. 맛과 영양, 흡수를 생각한다면 삶아 먹어라. 아티초크는 수술을 감싸고 있는 꽃봉오리가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가 힘들다고 한다. 때문에 아티초크 잎사귀 끝 부위에 뾰족하게 난 가시를 잘라낸 후 삶아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때 박미출 씨만의 비법 재료가 있다고 한다. 이대로 삶아도 되는데 아티초크는 자르고 나면 바로 갈변이 되기 때문에 갈변을 방지하고 소독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넣는 비법이 있습니다. 과연 그의 비법 재료는? 식초를 넣을 거예요. 비법의 정체는 식초. 아티초크의 갈변을 막고 소독을 위해서 꼭 넣는다는 식초 한 스푼. 이렇게 식초 한 스푼을 넣은 물에 아티초크를 넣고 5분 정도 삶아준 후 차가운 물에 씻어주기만 하면 삶은 아티초크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삶은 아티초크의 꽃봉오리는 바로 먹으면 되는 것일까? 아니요, 이대로 먹을 수는 없고 여기 가운데 요 털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꽃잎 하나하나의 밑부분에 있는 이제 하트라고 하는데 그 부위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티초크의 식용 부위는 잎사귀의 아랫부분부터 연결된 꽃터, 일명 하트라고 불리는 부위로 전체 꽃봉오리를 받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하트 부위를 하나씩 떼어 이로 잎사귀의 연한 부분을 긁어먹는 것이 삶은 아티초크를 먹는 방법이라고 한다. 아티초크를 삶아서 섭취하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티초크를 삶아서 섭취하는 방법은 맛과 영양 흡수율 그리고 소화 면에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삶은 아티초크의 하트 부위를 하나씩 수저로 긁어내기 시작하는 박미출 씨. 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아티초크에 곁들여서 토마토랑 파프리카랑 오이랑 삶은 고구마랑 요구르트에 비벼서 샐러드로 만들어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